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정책보다는 당의 공천이 더 중요해진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판만 있으면 당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 이슈를 간추려 우리 동네 공약 지도란 걸 만들었는데요. 전남 지역의 최대 화두는 교육과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도 시민단체가 6.13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YMCA 김대희 정책기획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책 공약 제안이 지난주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4월 25일 오후 2시에 여수시청에서 여수 YMCA하고 또 YMCA 아이쿠 생협이 공동으로 6.13 지방선거 정책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예. 저희 여수 YMCA는 청소년 운동이나 시민 환경 운동을 전문으로 한 단체죠. 예. 그리고 좀 생소하시겠지만 또 YMCA 아이쿠 생협이 있어요. 네. 여수에는 조합은 한 3,100명을 정도 가지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인데 보통 윤리적 소비와 생산을 추구하는 그 친환경 소비자 운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합인데요. 예. 이 두 단체가 모여서 우리 지역 사회의 그 공약 분야에 대한 흐름들, 특히 이제 이 두 단체가 모여서 사회복지라든가 노동, 관광, 경제 영역은 이 두 단체가 주로 하는 전문 단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두 단체가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이나 또 소비자 운동, 시민 환경 운동 영역 중심으로 아마 이거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 지방선거 정책 제안 운동을 준비하신 거예요? 보통 이 두 단체가 아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청소년 운동, 시민사회 환경 운동, 친환경 윤리 소비 분야인데요. 2월 말에 내부적으로 제안을 해서 예. 3월 초부터니까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위원회 및 부서별로 정리 작업을 했고 기자회견이 있기 일주일 전인 4월 18일에는 모여진 초안 공약들을 여수 YMCA 내부 정책 토론을 통해서 필요성과 문제점, 또 정책 방향, 대안들을 아마 정리를 해서 4월 25일 저희가 지방선거 정책 공약 제안서를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선거가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실상 대부분 정당들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에 집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남과 또 여수 지역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어떤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또 여기에 필요한 수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 고민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후보자들이 예비 후보자라 그러죠. 예비 후보자들은 능력이 뛰어난 저를 뽑아주세요. 이 말 말고는 특별히 쓰는 말이 없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떤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펼쳐 보일지 구체적인 그림 만들기가 원시적 수준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러한 작은 정책 공약을 통해서 청소년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예산 1조 원이면 1조 원, 10조 원이면 10조 원을 어디에다 집중해서 도민이나 시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삶과 경제 영역도 윤택해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가지고 뛰어난 후보가 되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마중중 역할을 하는 계기로 정책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이번 정책 제안이 모두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일단 전라남도 물론 전라남도 안에는 도교육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여수시의 그 단체장, 시장, 도지사 그리고 지방의회 출마 후보자들 대상으로 청소년 교육 분야는 6개 분야, 또 지방자치 행정은 4개, 환경 및 기후 에너지 영역은 4개, 또 기타 평화 통일과 공동체 분야 3개 해서 총 6개 분야 17개 정책 공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예. 교육 분야 정책부터 좀 어떤 걸 제안하셨는지 알려주시죠. 네네. 특히 이제 청소년 교육 분야는 대체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은 유치원부터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학교 급식을 하거든요. 예. 이제 쉽게 국가 예산으로 도시 지역을 이제 일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 세금으로 학교 급식을 하는데 예. 이 급식 식재료에 유전자 제조와 가공식품, 보통 우리가 GMO라 그러죠. 예. GMO 가공식품이 들어간 가공 이 식품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외토록 하는 공약을 1순위로 넣었습니다. 예. 조례로 결국 도교육청이 GMO 식품은
급식 식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전남 지역 1,407개 정도는 유치원하고 학교가 있는데요. 성명 건축 자재가 들어간 곳이 약 74%입니다. 상당하군요. 네, 그러니까 74% 정도의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는 성명 건축 자재가 있어서 예. 성면은 알다시피 제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담배하고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생활하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이 국비만 투입해서 앞으로 한 7, 8년에 걸쳐서 천천히 성면을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걸 최소한 19년도까지 2년 후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예. 이 정도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예산 만들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것을 좀 뒤로 놔두지 말고 아이들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 건강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2년 안에 완전 재검토록 하는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예. 또 학교 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우리 청소년 대표, 학생 대표들이 거의 참석 못하고 있거든요. 예. 참석해서 학생 대표의 권한을 확대하고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청소년 교육 분야에 넣었습니다. 예. 성면 제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청이 충분히 예산을 만들어서 2019년까지 할 수 있다. 하신 건데 GMO 같은 경우엔 아직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관련 기술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전남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국내외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괜찮다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대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직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다면 어른들도 아니고 성장기 우리 유아들이거든요. 유아나 초등학생들 이렇게 안전성이 금지되지 않은 식품을 공공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좀 저희가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가 콩과 GMO 콩과 옥수수를 많이 쓰는 간장, 된장, 올리고당, 식용유거든요. 이런 조미료나 가공식품을 학생들에게는 먹이지 말자. 난 GMO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먹이지 말자라는 건데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급식에는 GMO 사용 금지를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광명시하고 등등 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6개 광역 지방정부하고 17개 시군구에서도 학교 급식에 GMO 식품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전남 지역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도만큼은 이렇게 좀 건강한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례 제정을 저희가 안으로 넣었습니다. 자,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자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2016년도 10월 달에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 조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산상 문제로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 조사를 했는데 여수 지역의 그 청소년들 한 91% 정도가 단기 아르바이트라든가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라든가 최저임금을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든가 인격 모독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한 92% 정도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보면은 13세부터 19세까지 여수 지역 청소년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세요. 13세 중고등학생 정도가.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3이나 고3 되면 인문계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은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한테 노동에 대한 교육, 자기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 정도는 좀 시켜서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올바른 직업관이라든가 노동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좀 가지도록 하기 위한 이런 적극적 행위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시가 가급적이면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2만 5천 명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다 이 노동과 인권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발상이 어떠냐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수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통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현 시대는 그야말로 자치 분권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 분권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공약을 제안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 행정 영역은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영역은 아마 헌법 개정만 됐다면 더 좋았는데요. 하지만 헌법 개정은 안 됐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으로 지방 분권이 앞으로 갈 건데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장들은요. 도지사나 시장은
분권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과 권한을 가져오는 지방 분권에 관심이 많지만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지방 자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하. 좀 느낌이 다르죠. 예, 예. 시장 도지사는 중앙 정부로부터 분권이라는 개념을 관심이 많지만 시민들은 자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보통 두 용어를 우리가 그냥 겹쳐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엄연히 좀 생각해 보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개념인데요. 예. 여수시가 특히 여수시도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정 모니터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주부들 한 50명 정도가 매년 의회 본회의 때나 상임위 때 관람을 해서 적어서 발표를 하는 어정직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예. 이 어정 모니터 활동을 좀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자는 겁니다. 모니터단 활동에 대해서 여수시 의회가 예산 지원과 교육 지원을 해서 이들을 활성화시키는 조례를 만들자는 건데요. 예. 그리고 또한 전라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꼴찌를 받았습니다. 전국 예. 한 280개 공공기관 중에서.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 청년사회 민간협의회를 설치해서 좀 청년 문화를 전라남도 내에 좀 확산시키자는 거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수시 행정조직을 좀 개편하는 역할을 좀 하자. 특히 예. 생태 환경이나 기후 에너지, 특히 환경 안전 문제가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여수시 행정조직에서 이 생태 환경 영역을 국 단위로 좀 확대 개편하자는 거 하고요. 예. 또 여수시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현재 전체 예산의 1% 한 10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좀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전체 예산 5%면 한 500억 정도 돼요. 예. 500억 정도를 주민들이 직접 100명 정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을 네 가지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환경과 기후 에너지 분야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제 환경 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부터 우리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환경 기준을 강화하라 뭐 이런 네네. 제안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고 나서 작년이었죠. 2017년 9월 달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최근에 3월 20일 날 또 추가로 환경부에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안 됐었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년에 선진국 수준으로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전남 동부 지역 전국에서도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미세먼지 심한 지역이거든요. 예. 전남 동부 지역의 미세먼지 총량 규제 지역으로 정하고 또 질소 산화물에 대한 배출 부과금을 부여한다라는 종합 계획을 세웠는데요. 예. 여기다가 정부가 지난달에 초미세먼지, 특히 이제 PM 2.5에 대한 환경 기준이 좀 느슨하거든요. 이것을 현재보다도 한 30% 정도 강화된 내용으로 강화한다는 발표를 최근까지는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 계획의 문제는 PM10,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변동은 없고 PM 2.5면 초미세먼지죠. 초미세먼지 강화 기준을 좀 더 캐나다나 호주보다도 좀 덜하게 약하게 규정했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전라남도에 이 제안을 한 이유는 전라남도는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 최고로 배출되는 광양만권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결국 전라남도가 정부 기준하고 항상 같이 가요. 예. 그런데 충청남도나 서울은 정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라든가. 예. 그럼 뭐냐 하면 충청남도도 우리하고 똑같이 원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발전소가 다 있어요. 예. 그만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석유화도 있고. 이게 충청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켜놨거든요. 3년 전부터. 예. 전라남도는 안 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라남도가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도 기업을 생각하면 강화 안 해야 되지만 도민들의 건강권 문제 때문에 강화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전라남도도 이번 기회에 정부 목표가 정해지면 지방 정부는 정부 목표보다 강하게 가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전라남도가 이번에 좀 신경 써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한 물질이라든가 규정들에 대해서 좀 환경 보호 정책들을 좀 강화시키자는 측면 속에서 이 공약 제안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 자, 정책 공약이 워낙 방대해서 참 이 시간에 저희가 다 들어볼 수는 없고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 또 후보들 중에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수 YMC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다음 주에 신문 광고에 내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주 단위로 언론사와 함께 특히 이제 우리 라디오 전망대와 함께 다양한 재미있는 시민 공약들도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후보자들과도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하십니까? 제안을 하실 네, 때? 그렇습니다. 예. 이 공약들은
아마 저희가 각 정당에서 이제 이번 주까지 공천 후보자들을 선정해서 선거구별 경쟁 구도가 이제 확정이 다 거의 됐는데요. 예. 이제 오늘 오전부터도 한 2명의 후보자들이 문의가 좀 오고 있네요. 음흠. 오늘도 뭐 문의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17개 공약 중에서 5개 이상의 그 공약을 후보자 자신의 정책 공약으로 하겠다는 후보가 있다면 예. 특히 이게 이제 실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 공약 실천 해박식을 체결해서 아하. 언론이나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이분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실천하겠다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 자기 임기 동안에는 이 공약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더 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도록 저희가 실천 협약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실천 협약식이 이루어지면 또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공약들도 계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매니페스토 운동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YMCA 김대희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